여러분, 저번 시간에 마이크 음질이 좋지 않아서 다시 녹화를 진행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 텐데, 방송을 이미 본 친구들 패턴과 패스 툴이 사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지만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번 시간도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N, 컨트롤 U, 픽셀 600에 400, 72, 픽셀 인치, RGB 컬러 8비트, 저는 트랜스페런트로 지정해서 이렇게 OK 해서 캔버스 창을 만듭니다. 지시사항의 이미지를 볼게요. 4번 문제예요. 35점. 고점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 다양한 기능, 좀 더 많은 기능들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된 기능들이 우리가 1, 2번에서 문제 풀었던 거에서 블렌딩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모드 요거 기능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요거 패턴 중요한 패턴 패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패턴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패턴부터 배우고 툴을 그린 다음에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루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이 모양을 그리고 패턴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부터 하고 패턴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패스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400에 600의 가이드를 쳐줄게요. 컨트롤 R을 누르고 룰렛자 마지막에 400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200으로 반해주고 600 마지막 600이니까 300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쳐줍니다. 캔버스를 적절하게 자기에게 캔버스 화면에 맞게 하려면 컨트롤 0을 누르면 윈도우 창에 맞게 화면이 조절이 됩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1을 누르면 줄어들고 원 사이즈, 즉 이 파일의 진짜 원 사이즈가 되고요. 컨트롤 0을 누르면 캔버스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 패스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커피잔 모양하고 요 밑에 독특한 모양의 무엇인지 모르나 이것을 그리라고 하네요. 펜 도구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화살표시가 여기 한쪽만 있지만 이 두 개를 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색깔은 이렇게 이 그림 펜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 두 가지 색깔로 해주고 레이어 스타일로 아우트 그로우도 이걸 해줘라 라고 하는 것까지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 툴을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커피잔부터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형태가 좀 유사하게 이루어져 있죠. 동그라미 형태. 그래서 동그라미를 가지고 원을 가지고 그려보겠습니다. 패스창을 활성화시키고 펜툴보다 패스 툴로 서클. 요 동그라미 툴로 위치가 대략 이쪽이었죠. 이쪽 부분에 한번 그려봅니다. 동그라미 Shift를 누르면 정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색깔도 한번 정해 놓고 가볼게요. 요 위에 이 버튼을 누르면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이에 있으니까 이거를 숫자를 직접 쳐야 되겠지만 저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걸 보는데 이 색깔이 6633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색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해주고 선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걸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졌고 이 동그라미의 반
모양을 쓸 거예요. 패스를 선택 툴 패스를 이용할 겁니다. A 반축키 A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A를 한 번 더 누르면 부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 선택해서 위에 꼭지점에 펜점을 삭제를 하고 반원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가 지금 그러면 합쳐져 있지가 않잖아요. 그럼 펜툴로 이렇게 모양은 꼭 이렇게 합쳐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하니까 이 방향에 이 펜이 원래 방향 내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여기가 일자로 잘려져 있는 거니까 이 펜이 원하는 방향은 Alt를 누르고 우리 저번에 배운 것처럼 삭제해주고 Shift를 눌러서 일자로 닫아주는데 안 닫아지네. 여기가 아마 방향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방향을 없애줄게요. 아, 여기 방향이 들어가 있네. 그럼 여기도 선택 툴을 출가해서 이 부분에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밑으로 내려도 돼요. 근데 Alt를 눌러서 방향을 다시 없애주고 펜툴로 시작과 끝을 이렇게 이어줍니다. 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원보다 살짝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다시 A를 눌러서 저는 좀 밑으로 키워줄게요. 토기 형태가 됐는데 이 밑에 있는 볼륨을 넓혀주면 조금 지시서에 있는 이미지가 같아질 것 같아요. 조금 더 Shift를 누르고 하면 더 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밑에 커피잔도 추가하겠습니다. 커피잔도 원을 활용해서 그려볼게요. 원을 또 추가로 커피잔에 지른 만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를 밑으로 내려서 찌부대 좀 찌그러진 반원을 만들고 선택 툴을 A 버튼 눌러주고 Shift A를 눌러주면 이렇게 반복돼요. 전체 선택이고 부분 선택을 클릭해서 그림처럼 반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뚫려 있기 때문에 방향을 또 없애주고 닫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잔 모양이 되었어요. 여기 부분 뚫린 부분도 한번 뚫어 볼게요. 그런데 이 패스 툴 안에서 뚫는 것보다 역으로 이 패스 툴에 있는 부분을 선택으로 바꿔준 다음에 여기 영역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색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이 패스 두 개가 합쳐진 요 쉐이프를 조절했죠. 쉐이프 두 개가 합쳐진 색을 담은 이미지 레이어가 생성이 돼요. 여기 안에 색깔은 전경색을 제가 넣었는데 Alt하고 딜레이트를 누르면 색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하고 딜레이트 하면 배경색을 부어집니다. 자, 컨트롤 딜레이트는 배경색이 부어졌고요. Alt 딜레이트 검은색이 부어졌죠.
아까 전에 요 컬러를 부으는 게 더 좋으니까 오케이 하고 컬러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요 레이어가 요 뒤에 쉐이프로 만들어진 거에 합쳐진 이미지 레이어가 되었어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색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리기가 불편했던 손잡이를 붓으로 그려줄게요. 붓은 단축키 B인데 확대를 좀 해서 확대는 Alt 휠을 왔다 갔다 하면 확대가 됩니다. 이 모양을 그려볼게요. 붓 기능은 붓의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붓의 지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안티알리스 주변이 뿌얘지는 그리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쉽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로 하면 이렇게 붓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로로 움직여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 Alt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가로로 커졌다 작아졌다 위아래 진해졌다 주변이 뿌얘졌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두께를 좀 보니까 얇죠? 그림 그릴 때 요거를 보면 돼요. 요렇게 그릴 거니까. 그래서 브러쉬를 저는 한 요 정도로 7 정도로 하겠습니다. 7보다 더 얇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손잡이 모양 익숙하게 한번 이렇게 보고 그려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붓 모양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예전 CS6 버전에 있던 브러쉬를 리젠시 브러쉬로 불러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원래 예전에 썼던 그 브러쉬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안 보여가지고 사실 선생님 찾았는데 이런 스퀘어 브러쉬가 좀 이렇게 라운딩보다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끝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선택이 하드 5픽셀로 선정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보면 딱딱하죠. 요걸로 하려고 찾았던 거예요. 저는 요 스퀘어 브러쉬를 찾아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좀 이렇게 보면 네모나죠. 픽셀이 네모났기 때문에 네모난 브러쉬 형태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저는 좀 요거 브러쉬를 추천할게요. 다시 정리하면 브러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젠시 브러쉬가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리젠시 폴더 그때 쉐이프처럼 리젠시 전에 사용했던 버전에서 나왔던 브러쉬 툴이 나오고 여기에 마지막에 스퀘어 네모난 모양의 브러쉬 그거 클릭한 다음에 요 정도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뭐 어차피 픽셀 크기는 Alt 누르고 휠을 누르면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연연하지 말고 하나 정도만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추가가 됩니다.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요 부분 빼야겠죠? 그래서 지금 레이어 잘 체크되어 있는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은 우리
자유 선택 툴을 통해 우리 전에 썼던 폴리를 영역을 정해줘서 빼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려봅니다. 제가 보니까 라운딩은 촘촘하게 해주라고 했죠? 조금 촘촘하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조금 밑에가 짧은 것 같아요. 추가를 해줄게요. 시프트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조금 선택된 걸 추가를 더해서 이렇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해주겠습니다. 이 레이어 항상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 툴로 옮겨주고 이 부분을 삭제. 눈에 안 보이는 거에서 삭제가 됐었습니다. 이 뒷부분 눈으로 가려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요 위에 물결 모양. 선생님, 저는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폴리그란 툴을 이용해서 그릴게요. 패스로 그릴게요. 어차피 선택 툴로 그립시다.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게 어떤 툴이 편한지. 이런 거 그릴 때는 전체 모양을 보지 말고 요 한 외곽선 모양, 요 하나만 봐요. 요 한쪽만 보며 요거를 그대로 두께를 처리해서 요쪽만 그리면 되니까 요 한쪽 면을 곡선의 방향이나 어느 정도의 휘어짐을 기억해서 하면 돼요. 떼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보정하면 되니까 마이너스로 Alt 누르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색을 입혀줍니다. 지금 전경색 요거는 같은 색깔 되어 있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스포이드 툴로 색을 딱 찝어주면 전경색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요거를 덮어줄게요. Alt 누르고 딜레이트 해야 전경색 들어가죠. 두 번 누르면 더 진하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점점 진하게 계속 채워져요. 몇 번 제가 채웠어요. 진하게. 자, 요거를 두 개잖아요. 두 개만 하려면 이미 이 한 레이어에 이게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요 부분만 요렇게 선택해서 이동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다시 컨트롤을 누르면 이동이 돼요. 컨트롤 누르고 Alt를 누르고 그러면 이동되면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도 지금 보니까 커피잔하고 좀 가까우면 요 단순 선택 툴을 이렇게 위에 부분만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면 이동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서 선택 해제 컨트롤 D 해줍니다. 이제 단축키 기본적인 거는 좀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설명을 지금 반복하지만 5회 이후부터는 설명 안 하고 작업을 할게요. 자, 요거 조금 키워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전체를 좀 키워줍니다. 요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패스로 바꿔줄게요. 왜냐면 우리는 고지서에 패스로 펜토그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패스로 만들라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패스를 해주는데 패스를 해줄 때는 얘네들이 이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야 돼요. 선택 영역으로 되어 있을 때 패스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썸네일에 마우스를 올리고 컨트롤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만 선택이 됩니다. 이거를 패스 창에 가서 요 패스를 만드는 툴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려진 부분도
패스가 됐어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패스로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P를 눌러서 이렇게 그려진 부분을 갖다 대면 플러스가 돼요. 점이 컨트롤 눌러서 이 부분만 옮겨서 이렇게 조금 모양을 맞춰줘도 돼요. 그런데 저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패스만 만들면 됐고 이미지는 뭐 향후에 이렇게 변형할 수 있으니까 색을 채워서 사실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는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임시로 썼던 파일이니까 잡아서 그냥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커피잔 모양 사실 커피잔 모양이라고 지시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보기에 편하도록 커피잔 모양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자, 패스도 더블 클릭해서 워크 중이 아니라 패스로 정확하게 세이브를 해줍니다. 커피잔 모양. 그래서 패스까지 저장해주고 이미지로도 작업해줍니다. 자, 패스 저장된 거 풀어주고 레이어에 가서 이제 패턴 만들어서 패턴으로 입힐 거예요. 패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종이에 그림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이 패턴을 만들기 전에 이 패턴의 한 단위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요 나뭇잎 모양 두 개가 요렇게 네모나게 하나 요걸 기준으로 복사가 다 된 것들이거든요. 패턴화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나뭇잎들 사이에 이 기준이 되는 이 두 개가 하나의 단위가 되고 이 단위들이 복사됐을 때는 여기 사이 여기 이 단위와 복사된 단위된 사이 이 부분의 간격도 고려를 해서 요만큼 즉 요 간격의 반 이 위아래의 간격의 반 이 옆에 간격의 반 아래 이런 간격의 반이 딱 요 정도 다시 한번 요 정도 단위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만들고 패턴으로 저장한 다음에 이 커피잔에 패턴을 씌우는 겁니다. 자, 패턴을 만들 때 하나의 레이어를 추가로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 N. 저는 50, 50으로 할게요. 가상으로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작은 단위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 자, 이 패턴에 대한 이 그림은 쉐이프예요. 다 쉐이프에서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 기존에 쉐입을 모양 고를 때 요거 커스텀 쉐이프 툴로 골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말고 윈도우 창에서 쉐이프를 열어서 리젠시 폴더를 꼭 추가해가지고 하라고 했죠. 요 3선 누르면 리젠시 쉐이프 앤 모어를 클릭해서 추가해주고 요 올 리젠시 디폴트 쉐이브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창을 항상 길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에 나오는 쉐이브입니다. 요걸 두 개를 찾아줄게요. 진짜 많아서 이게 화면이 크게 보이면 보이기 어려우니까 요 3선에 스몰 썸네일을 좀 작게 봐야지 전체를 다 볼 수 있거든요. 썸네일을 누르고 여러가지 다 열어주세요. 어차피 쉐입 많이 써야 돼서 보면서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빨리 눈으로 찾아야 돼요. 내추럴에 왠지 찾았어. 뭐 저번 시간에 내가 했으니까 찾았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기도 하는데 어차피 현장에 가면 자기가 저장되는 거 없습니다. 뭐 요거 그리고 하나 더는 어디 있나 이렇게 하면서 열어봅니다.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선생님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 두 개겠네요. 자, 그럼
요 쉐이프 나뭇잎 쉐이프 두 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뭇잎 여기다 그려볼게요. 색깔 요 패턴이니까 패턴에 대한 색깔 꽃하고 잎 모양이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 정해줬죠? 이 색깔 정해주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필, 쉐이프. 자, 쉐이프 필 컬러. 자, 옮겨주고 녹색이네. 자, 보니까 요 친구가 녹색인 것 같아요. 여기다 그려줄게요. 적정한 곳에 하나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스트로크 자꾸 들어가네. 빼주고. 자, 여기 옆에 요 모양 색깔 FFF는 흰색입니다. 그냥 FFF가 나오면 흰색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요거를 쉐이프 필 컬러 FFF 여기 흰색으로 딱 당기니까 여기 FF 나오죠? 오케이 하고 여기다가 그려봅니다. 외곽선이 자꾸 되는데 이거 설정해서 사실은 바꿔줄 수 있어. 나중에 설정할 때 이런 거 기본값으로 들어가는 걸 다시 0으로 만들어주는 거 나중에 시계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불투명된 60도다. 이거는 패턴으로 정해진 다음에 설정해줄게요. 자, 이렇게 모양을 한번 볼게요. 간격하고 그리고 이 패턴, 이 나뭇잎 모양하고 이 엎드려져 있는 나뭇잎 모양 사이 간격이 좀 괜찮은지 한번 보고 그러고 보니까 이 캔버스 사이즈가 이 단위하고는 좀 다르죠. 이 단위는 옆으로 직사각형 형태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패턴의 공간이 이만큼 복사돼 버려요. 그래서 이 사이즈를 직사각형 형태로 맞춰줄 겁니다. 두 개의 패턴 잡아서 이렇게 좀 적절하게 위치해주고 C를 누르면 전체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임의로 자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요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캔버스를 맞춰서 잘라주면 요 단위 그리고 요쪽 양쪽 사이드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거보단 요 두 개를 키울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T하고 키우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키워도 돼요. 컨트롤 T하고 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으면 이 패턴을 저장을 해야 돼요. 패턴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Define 패턴 요걸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 패턴의 이름이 꽃 잎모양이라고 돼 있죠? 꽃 잎모양 오케이 하면 패턴이 포토샵 내부에 저장이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여기 첫 번째 저장 요거 세이브를 안 했네. 중간에 꼭 세이브 안 했으면 또 세이브 꼭 해주세요. 내 문서에 들어가서 너무 기본적인 건데 선생님 안 했네. 이렇게 학번 마이너스 이름 마이너스 문제 4번 이렇게 해서 저장합니다. 한번 네. 이렇게 해줍니다. 저장해서 계속 세이브 누르면서 자 커피잔 모양의 패턴을 넣어 볼게요. 만들어진 패턴 씌우려면 요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레이어 스타일에서 패턴 오버레이 체크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패턴이 되는데 요걸 누르면 내가 저장한 패턴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끝에 있어요. 항상 요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패턴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패턴 사이즈가 조금 크죠? 저희가 만든 게 요거 좀 줄이고 싶으면 여기 스케일로 살짝 줄여줍니다. 요게 사이즈를 알려면 요 커피잔 안에 이 패턴이 몇 개 들어갔는지를 대충 보면 해요. 요거 하나, 요거 반 들어갔죠. 그러면 요걸 붙여서 한 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보면서 오파시티 60%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죠. 요 밑에 있는 그림도
똑같은 패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로 해서 조금 영역을 빼주고 보정을 해주고 선택 툴로 플러스를 해서 이 부분이 좀 통통하니까 살짝 더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기 조금 플러스가 더 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선택 툴 역시 편하네요. 그 태블릿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블릿이면 아마 붓으로 그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이 선택을 된 부분을 색깔 아까 이렇게 넣어주고 663305 갈색 넣어서 OK 해주고 요거를 덮어줍니다. Alt 딜리트 레이어에 이미지 들어갔죠? 좀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요 선택 툴로 요 썸네일 컨트롤 누르고 딱 하면 썸네일 누르면 선택이 되죠? 여기서 플러스 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색을 씌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색을 씌워줘요. 아까 좀 뿔퉁뿔퉁했던 부분 그리고 색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줘요. 선생님 Alt 누르고 딜레이트를 계속해서 꽉 채워요. 색을 경계선 부분에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좀 세서 세우고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뚫렸죠? 보니까는 이 이미지의 반대 모양 같은데 그죠? 그럼 이 이미지의 반대 모양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를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뚫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하나를 레이어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위아래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컨트롤 T에서 변형한 트랜스폼을 활성화시키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리지널 그리고 오리지널 누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눌러보니까 이 모양으로 여기에 색깔이 같아서 좀 구분이 안 되네, 그치? 그럴 때는 얘를 컨트롤 눌러서 좀 색을 다른 배경색으로 컨트롤 딜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배경색으로 바꿔서 눈에 좀 잘 띄게 요거니까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기울기 여기 컨트롤 T를 하면서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이 정도인가? 이렇게 좀 길게 컨트롤 T에서 다시 좀 옆으로 이 한쪽 끝에만 길게 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내려주고 컨트롤 누르고 요 꼭지점들을 이렇게 하면 조금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요 꼭지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엔터. 얘를 빼줄게요. 우리 선택할 수 있죠? 컨트롤 누르고 썸네일 누르고 여기를 빼야 되니까 레이어 밑에 있는 이 갈색 레이어에서 삭제를 해야 되니까 삭제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애는 우리가 임의로 사용했던 레이어이기 때문에 지워줘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뻥 뚫리게 되죠. 이렇게 여기도 패턴 넣어야 되는데 패턴 새로 넣을 필요 없다. 밑에 커피잔 모양에 있는 거 Alt 누르고 이동해서 복사해서 붙여넣는다. 그러면 똑같이 됐죠. 커피잔 모양이 좀 너무 작다. 그리고 얘도 좀 작은 것 같아. 다시 가이드 열어서 위치 조금 맞춰줄게요. 눈으로 이런 위치 맞춰줄 때 요령은 요 끝에 중간보다 좀 위로 올라왔죠. 여기도 요만큼의 간격 이런 걸 보면서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위로 조금 해도 되고
아까 알려준 것처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꼬랑지를 이렇게 만져주면 조금 변형도 돼요.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자유자재로. 그리고 요 친구도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위에 요 간격 요것들을 보면서 얘를 크기하고 이 갈색의 도형하고의 간격 이런 걸 보면서 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중앙 200 중앙에서 좀 위로 떨어져 있는 요 간격 이렇게 해서 해주고 좀 보니까 위로 조금 뻗쳐 올라간 것 같아. 여기 간격 그림이 완벽하게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줍니다. 자리를 맞춰줍니다. 배경 색깔 넣어주라는 색깔. 그래서 요 처음 시작했던 요 빈 레이어에 배경 색을 부어줄게요. 컨트롤 해서 요거 덮어주는 거 Alt 딜레이트 부어줍니다. 요 전경색 부어주는 거. 그리고 요거 부분을 다시 패스로 바꿔줘야 되죠. 패스 보면 우리 지시서에 있는 거, 여기 밑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쟁반이라고 해야 되나? 쟁반 모양을 패스로 하나 더 해줘야 돼요. 이거 없으면 감점이에요. 네, 우리는 선택으로 그렸죠? 이거를 다시 패스화 시키기 위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썸네일에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선택이 됐고 이미지만 요걸 반대로 눌러서 패스화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얘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쟁반 모양 잠깐 띄고 이렇게 해서 패스 2개 살려줍니다. 여기 또 쟁반 모양 맞춰주고 패스하고 이름 같게 시험 채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합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문제에 외부 강선이라든지 레이어 스타일에 이런 거 적용하는 거 놓치지 말고 해보세요. 반복해서 연습만이 필수입니다.